근데 해봤더니 쌤도 조금 풀이를 더 여유롭게 해줄 수 있으니까 더 하려고 하는 얘기들도 많고 좀 해줄 수 있는 얘기도 많고 하다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까지 풀이 방식이 약간 포인트를 짚어주고 넘어가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거를 끝까지 볼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더라고.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쌤도 자꾸 진도를 반복시켜 주려고 하는 이유가 솔직히 얘기하면 니네가 공부를 안 해서잖아, 결국은. 근데 안 해오면 손해를 보게 세팅을 해놓고서 내가 보충을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알겠죠? 그러니까 원 숙제만 책임지고 끝내와, 수열 부분만. 알겠죠? 다 했니? 숙제는 앞에까지? 확통 다 끝났어? 아니, 자꾸 맨날 끝냈다고 말만 하다가 안 끝난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서. 자, 갑시다. 오늘 자세하게 조건부 얘기까지는 일단은 붙여서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됐죠?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는 어떤 앞에 있는 상황에 따라 뒤쪽에서 바뀌는 상태에서의 물어보는 확률의 상태를 얘기하시면 돼요. 확률은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 그리고 두 번째가 조건부 확률, 그리고 세 번째가 독립시행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적 확률의 형태도 사실 수학적 확률, 통계학적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셔야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수학적 확률, 그리고 여기서는 조건부 확률, 요거 두 가지만 들고 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에서 몇 가지가 있어.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기본 첫 번째 가지고 가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어떤 B라고 하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확률은 PB분의 PA 교집합 B로 표현을 해줄 거고. 됐죠? 기본적인 공식은 여기 하나에서 출발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여기에서 쌤이 전달하는 부분에서 조건부 확률을 공략하기 위해서 내가 다듬어 놓은 작업이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거랑 조금 다르게 풀어준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 이 두 가지에 대한 표현 방식이거든, 사실. 근데 둘은 국어적으로 읽었을 때 거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가지고서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가지고 갈 거라는 거. 그래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여기 A스텝 꼭 하시고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300번 간결하게 얘기할 거 넘어갈게요. 지금 얘만 바꿔주면 되고 이전 과정에서 끝났어야 되는 문제지. 됐죠? 생략할게요. 자, 갑시다. 자,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야? 표를 통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아니, 표가 안 나왔는데 안 나온 문제랑 너무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갑시다. 표가 나왔어. 그리고 어떤 류의 문제들은 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항이 나오기도 해요. 좀 이따 보여줄게, 일단. 자,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면 되냐면, 원하는 게, 자, 가볼게.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가지고 앞뒤의 문장에 대해서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조건을 연결해주는 느낌이다. 그 학생이 수학을 좋아할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은 확률의 형태를 여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수학을 좋아할 확률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때 눈에 보이는, 다시 한번, 여학생을 뽑은 조건일 때 그 학생이 수학을 좋아할 확률은 우리가 앞에 연습한 것처럼 여학생
분의 수학과 교집합 여학생의 확률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확률은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가 표본 공간이어야만 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일단 여학생은 몇 명이야? 여학생 몇 명? 28명. 그러니까 뭐야? 60분의 2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수학을 선호하는 여학생은 몇 명이야? 응? 수학을 선호하는 여학생은 몇 명이야? 수학 교집합 여학생. 수학을 선호하는 여학생은? 표가 그렇게 어렵냐? 12명이 되겠지. 그러니까 60분의 12. 이게 제일 기본 틀이어야 돼. 봐봐. 다시 봐봐.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두 가지. 표 형태로 나오거나 그냥 기본적으로 독해의 느낌이 나야 되거든. 독해는 이제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어순이 반대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쌤이 지난 확률 부분을 할 때나 모든 경우의 수를 할 때 항상 뭐를 기본으로 깔고 가?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깔고 가지. 그치? 절대 여사건이나 다른 것들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물어보는 대로 그냥 나누는 거에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하잖아, 기본을. 그치? 그 형태가 일단 여기부터 빛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건 현재는 지금 표를 이용을 하자고 했는데 표 형태가 나왔잖아.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는 여학생일 때 수학을 선호할 학생이라며. 그럼 일단은 얘로 바뀌었겠지? 그럼 여학생일 확률은 여학생이 28명이니까 60분의 28.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면서 여학생일 확률은 60분의 12.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60을 약분을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28분의 12가 만들어지겠지. 뭐가 돼? 14분의 6, 7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계산한 거야, 그냥. 수학이랑 여사랑 교집합은 30분의 10이요. 왜 30분의 10이야? 수학 좋아하는 거 30명 아니에요? 아니, 봐봐. 이게 되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표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고, 표본 공간 자체가 지금 보이는 60명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표를 이용하는 방식의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은 항상 전체 인원으로만 승부를 봐야 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지금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쨌건 여학생을 임의로 뽑았을 때 누구 중 60명의 학생 중, 그치? 수학을 선호하는 학생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걸 구하는 거 맞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나왔으면 공식상 P 여학생일 확률 분의 수학 교집합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끝난 거지, 여기서 일단 얘기는. 그치? 그러면은 얘를 구해야 돼. 근데 뭐라고 했어? 이 시점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뭐 해야 된다? 표에 나와 있는 맨 끝. 전체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60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미 그렇게 하기로 문제 푸는 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됐죠? 그러면 수학 교집합 여학생이 몇 명이야? 12명이라고 써있잖아. 수학과 여학생의 교집합이 12명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60분의 12가 맞는 거야. 당연히 여기는 뭐야? 여학생이니까 여학생은 몇 명이야? 그러니까 60분의 28이 맞는 거고.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인 거야. 됐지? 그래서 일단 정답이 나왔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질문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서의 질문은 맞거든.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한번 보여주고 얘기를 할게. 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여학생일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수학을 선호한다고 물어봤으니까 여학생은 28명이고 그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면 28분의 10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의 독해상 봤을 때? 그게 조건부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의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보여준
28분의 12가 나오는 과정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뭐뭐였을 때를 전체 표본 공간으로 잡았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형태를 잡아간 거야. 근데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왜냐면은 조건부에 대한 원칙을 위배시키거든. 그렇잖아. 조건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뭐뭐였을 때 뭐뭐의 확률 적어놓고서 P 여학생분의 A교 B를 잡자고 이야기를 약속을 했잖아. 근데 이 과정이 없이 독해로 그냥 끝내버렸으니까 우리가 하는 과정에는 위배가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래서 분리를 한 거야. 표로 나왔을 때의 조건부라고 인지가 돼. 그럼 과감하게 그냥 하셔도 괜찮아. 오케이? 그게 조건부의 결과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원칙은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됐죠? 이게 조건부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쪽도 확률이 다른 부분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을 할 부분이 아니라 그냥 써져 있는 얘기대로 똑같이 쫓아가는 건 상태여야 돼. 27명이고 13명이 여학생이래. 일단 뽑힌 2명이 모두 여학생이니까 첫 번째 뽑히려면 27분의 13. 그치? 그 다음은 26분의 12 끝. 이게 다야. 여기도 이제 같은 내용이 될 것이고. 됐죠? 여기 넘어가 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 유형 5번 다 끝내봅시다. 하나 일단 보여주고 갔다가 독립까지 끝내놓고서 그 다음에 조금 와가지고 시간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 방금 앞에 있던 문제들은 그냥 들어가는 문항들이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시험 범위 안에 확률을 포함을 하는데 조건부는 최소 2문제가 나올 거야. 최소 2문제가 나와. 근데 어차피 25문제가량이 나오는 문제 중에 비율로 따져도 그 정도는 될 거야. 근데 조건부 문제가 2개가 나오는데 방금 어떻게 배웠어? 표로 나오는 거랑 독해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딱 2개가 내기가 딱 좋은 거야. 하나는 표로 적당하게, 하나는 요걸로 어렵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일단 문제 읽어보시면 어때? 회사에는 AB가 있고, AB 공장에서 제품의 40, 60%로 뭐 이렇게 하고 불량률이 이렇다 라고 했을 때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임의로 택한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제품이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쌤이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조건부라고 하는 이 상태의 문제 독해를 자세히 보면은 어순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 그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되고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내가 막 어거지를 쓰는 느낌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일반적인 문제로 그냥 단순하게 확률을 물어봤으면 A 공장을 선택했을 때 거기서 불량품이 나왔을 확률, 이게 맞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자세히 보면은 택한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잡는다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하나 더. 조건부 확률의 특징은 뭐뭐 했을 때의 뒤쪽에 있는 부분이 다른 선택지가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문제는 고난이도로 갔을 때 총 3개까지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 문제 독해상 무슨 공장이 있어? B 공장에서 생산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읽는 거야. 쌤이 어순이 반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반대된 걸 바로 잡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그 과정이 바로 이렇게 기호를 써서 들어가는 과정이야. 근데 쌤은 이 기호를 안 쓰고 들어가게 해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너희들이 이걸 정리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 근데 그 정리가 없더라도 조건부에 대한 상황을 인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가볼게. 첫 번째 줄을 거꾸로 들어가면 1번 상황이 뭐가 되는 거야? A 공장에서 불량품이 생산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A 제품, 자 가볼까? 두 공장에 생산하는데 일단 A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될 확률은 몇 분의 몇? 원래 100분의 40이 되겠고, 거기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5가 되겠지.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10,000분의 200이 나왔어. 두 번째 아까 선택지가 뭐였어? B 공장에서 이번에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야. B 공장 선택될 확률은 100분의 60이 되겠고, 그때 불량은
100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10,000분의 180이 되겠지. 됐죠?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키워드로 쓰자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경우의 수로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결론적으로 A 공장에서 생산될 확률이니까 그대로 10,000분의 200 더하기 10,000분의 180분의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공장이니까 10,000분의 200 끝. 됐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쌤이 여기서 구한 형태를 PA교 2 그리고 이 형태를 PA교 2의 여집합으로 쓴 다음에 위쪽에 써져 있는 공식처럼 가지고 가는 게 맞아. 맞아, 정리는. 근데 이 조건에 대해서 아이고 여기 바꿨네. A 여집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여기에 굳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쌤은. 오케이? 됐죠? 정리해주면은 만 날라가면서 정리한 게 380분의 200 넘어가면은 19분의 1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지? 뭐가 먼저 중요하다? 일단 어순을 토대로 알아보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하는 게 편하다기보다는 마음적으로 내가 쌤이 어렵다고 강조하는 문제들도 사실 수업의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이건 중요해라고 말만 할 뿐이지 더 시간을 쓸 수는 없었잖아.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나도 뭐 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나. 왜냐면은 내가 다른 거 안 된 것들은 그냥 영상 보고 공부하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중이 높지 않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개 좀 풀어보면서 익혀봅시다. 316번입니다. 합시다. (16번) 먼저 들어가 봅시다. 더 풀어도 돼? 재욱이 좀 더딘데 한번 더 설명할까? 더해? 봐봐. 중요한 거는 읽어서 어순 끝에까지는 와야 돼. 그러니까 봐봐. 결국은 이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조건부가 투입이 된 순간부터 모의고사 문제는 뭐 어차피 안 건드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일단은 확률이야? 그러면 궁금한 거야. 혹시 이거 조건부로 튀어나갈 건가? 이 느낌. 일단. 근데 봤더니 그 조건부인지 의심을 먼저 하라고 하잖아. 1차적으로. 그래 봤더니 어떤 경기에서 K 프로야구팀이 승리했을 때 홈경기? 그게 뭔가 바뀐 게 맞나 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홈경기였을 확률? 그럼 반대쪽이 이제 홈경기가 아니었을 확률로 이제 바뀌어질 거 아니야? 원정 경기로 바뀌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순을 똑같이 거쳐서 가자는 건지. 홈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은 그 홈경기에서의 승률은 70%가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올해 치르는 경기 30%가 홈경기라고 했으니까 홈경기일 확률이 100분의 30 그리고서 홈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100분의 70 하나 나왔고 그럼 두 번째 다시 원정 경기는 나머지가 되니까 그 상태에서 원정 경기의 승률은 100분의 50 끝. 이런 느낌. 그럼 이제 두 개 나오면 계산을 할 수 있겠지? 됐지? 됐죠? 연산 쓰지 말고 17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되게 엄청 기념비적인 날이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왜냐면은 15년을 넘게 계속 똑같은 방법을 고수해왔고, 니네도 수학 다른 학원들을 다녀봤으면 알겠지만 구조가 그렇게 변하진 않잖아. 근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좀 더 공부시키는데 수업으로 가지고 오는 거는 처음이거든. 사실 나도 설명이 안 하고 끝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니네가 할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지. 승은 이해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재혁이 어때? 17 한번 해볼게. 17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16번은 2번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일단 다시 생각만 따라가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독해가 길어. 그럼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은 우리는 문제 풀기 레이스를 하는 거지 수학적인 지식의 향상이 목적은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독해가 엄청 길어. 읽고 싶어? 다 읽고 싶지 않잖아. 그리고 뭐 필독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 뭐를 먼저 와. 너 뭘 묻고 싶은데? 확률? 그럼 확률에서의 첫 번째 선택지는 너 혹시 조건부니?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현 시험 범위 기준으로. 근데 조건부인지를 보기 위해서 봤더니 뭐 임의로 필동 2개의 볼펜,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그것이 필동 B에서 나왔을 확률. 그럼 여기에 있는 뒤에 쪽에 어순. 물론 어순이 바뀐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뒤에 어순에 대해서 조건부 형태는 그 다른 선택지가 하나가 더 나와. 다른 거를 물어보지 않아. 근데 지금 그게 막 두루뭉술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얘를 필통 A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해준다고? 어순을 거꾸로 필통 B를 선택했을 때 그럼 B 선택했을 때 뭐야? 필통 B 2분의 1 선택해줘. 2분의 1 들어갔니 혹시? 안 들어가도 정답은 똑같이 나와. 왜냐면 어차피 2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잡아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봐봐. 안 잡아도 돼.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쨌건 필통 B를 선택하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필통 B가 선택이 되었어야 되고 그 중에 일단은 뭐가 돼? 6시 2 중에 3시 1 곱하기 3시 1의 형태. 됐죠? 끝났고 그럼 다시 A로 들어가면 2분의 1. 그대로 똑같이 6시 2 중에 2시 1 곱하기 4시 2. 4시 1. 그대로 정리 더한 거 분의 예. 끝. 됐죠? 그렇게 이해했으면 제대로 된 거야.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재욱이 어떻게 한 번 더 해봐? 아니 더 해봐야 될까?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숙제로 다시 정리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독립입니다. 독립은?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너무 부담스럽게 높지 않니? 독립은 뭐다? 독립은 PA교 B일 때 PA 곱하기 PB를 만족을 하시면 돼요. 사실 독립의 제일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조건부 확률을 썼을 때 얘가 PA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재채기를 했을 때
재채기를 했을 때 저 옆에 과일 가게 아저씨가 뭐 과일을 떨어뜨릴 확률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저 사람이 떨어뜨릴 확률만 적용이 된다는 거지. 아예 다른 상태이니까. 근데 지금 초기는 아니라서 괜찮긴 할 것 같은데 확통 초기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한 가지가 딱 이거야. 바로 뭐야? 어떤 독립이라고 하는 형태를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조건으로 바꾸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독해를 자기가 익숙한 글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지. 아니야, 다 새로 배워야 돼.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나가지는 부분은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A가 현재 홀수가 적힌 거니까 A가 일단 경우의 수가 3가지, 3의 배수가 적힌 거는 똑같이 3, 6이니까 2가지, 소수가 적힌 거는 2, 3, 5니까 똑같이 3가지가 되겠지. 우리는 A와 B가 독립인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PA교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AB에 대한 각각의 원소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럼 뭐가 돼? 홀수가 적힌 거 뭐야? 1, 3, 5, 3의 배수가 적힌 거 3, 6, 어디였어? 12까지네, 쏘리? 1, 3, 5, 7, 9, 11, 쏘리? 홀수니까 3, 6, 9, 12,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A 교집합 B는 뭐가 돼, 일단? 3과 9 두 개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12분의 2가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A가 일어날 확률은 원소가 어쨌건 6개니까 12분의 6이 되겠지? B가 일어날 확률은 4개니까 똑같이 12분의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됐지? 4 약분하면 3, 약분하면 2니까 6분의 1. 맞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립이 된다는 거지. 됐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로 걸림돌이 되는 게 독립이라고 하는 형태가,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어적인 표현으로만 얘네 여기 3, 6, 9 얘네들이면은 3이랑 9가 겹치는데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배반은 뭐였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야. 근데 거기랑 연결도 지으면 안 돼. 왜냐면 교집합이 나오니까 비슷하다고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니야. 교집합에 대해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의 형태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24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28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푸는 문제예요. 이때 335번.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키가 독립시행입니다. 사실상 지난 시간 처음으로 배웠던 그 내내 단원에서 배웠던 질문이 나왔던 그 확률 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 생각을 하자? 조건부. 그럼 봐봐. 독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미 여기서 끝났어, 사실. 근데 5발을 쏘아서 떼니까 조건부인가? 표적을 한 번 이상. 그러면 한 번 넘었으니까 다른 상황은 2번, 3번 이상이니까 0번을 바꿔줘야 되나? 근데 조건 자체에서 원하는 문제 풀이 자체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티가 날 거고, 그게 독립시행, 두 번째가. 자, 독립시행 형태는 처음에 고생을 많이 해봐야 돼. 일단은 표적을 3번 맞힐 확률,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됐지? 그런데 클레이 사격 선수가 표적을 맞힐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고 5발을 쏘았을 때 3번을 맞힌다고 했으니까 맞히고 못 맞히고 못 맞히고 못 맞히고 지금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같은 걸까? 여기서 내가 같은 걸까를 묻는 과정은 분명히 뭐야?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정이 같으냐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일단은 다른 과정이야.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왜 같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결과가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과정이 같냐는 거야. 우리가 3발 맞히고서 2발을 놓치는 것과 2발을 맞히고 1발 놓쳤다가 다시 1발 맞히는 거는 분명히 다른 과정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에서의 첫 번째 기본은 뭐냐면은 결과가 아니라 맞히는 순서가 달라도 분명히 과정은 달랐을 거라는 거지. 그럼 어떤 상태가 존재를 해? 이렇게. 됐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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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났지? 됐고요. 그리고 또 세 개인데? 원래 이렇게 안 푼단 말이야. X를 옮기지 누가 세 개를 옮겨. 이것도 얘기할게요. 에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만들어지겠지. 됐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상황은 일단 경우가 10가지가 나온 거야. 근데 여기에서 공부가 편하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확률을 들어갔을 때 쌤이 처음에 맨날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모든 상황에 대한 확률을 직접 구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표적을 한 발 이상 맞춘대. 그럼 한 발을 맞힐 때, 두 발을 맞힐 때, 세 발, 네 발, 다섯 발을 맞힐 때를 하는 게 먼저라는 거지, 결국은.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는 좀 편의상 3번 맞힐 확률이니까 요게 나왔지. 그럼 얘를 구해볼까요? 일단 날아오르는 표적을 맞힐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부터 어떻게 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일단 3발을 맞췄어. 그 다음에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되어서 3분의 1이 3번 그리고 3분의 2가 2번이 만들어진다는 거. 두 번째 과정도 한번 가볼까요? 똑같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돼. 그럼 3분의 1이 몇 개 있어? 3개. 3분의 2가 몇 개 있어? 2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됐지? 다음 요것도 가볼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똑같네. 네 번째도 했더니 똑같네. 왜냐면 결국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과정은 맞힌 개수는 똑같은데 결국은 순서만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만 다른 상황이니까 순서만 맞춰서 따라가자는 거지. 어차피 나와야 하는 확률의 결과는 동일할 거니까. 그 나온 확률의 결과가 어떻게 생겨야 돼? 3분의 1이 3개, 3분의 2가 2개. 순서는 바뀌어 있겠지만 계산 결과를 모아보면 3분의 1이 꼭 3개, 3분의 2가 2개가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개수가 중요해, 지금부터. 근데 개수를 아까 직접 셌잖아. 몇 개야? 10개인 거야. 됐지? 10개인 거. 어떻게 한 거야? 5가지의 공간에 대해서 3개의 맞히는 경우의 숫자를 하나씩 옮겨서 한 거야. 그런데 옆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차피 5개를 놓으면은 못 맞히는 것만 먼저 셌습니다. 그럼 못 맞히는 경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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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냅두고 그대로 하나씩.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여기 이렇게, 다시 여기 이렇게, 다시 여기 이렇게 해서 10개를 구했대. 똑같은 얘기겠지? 아까 3개짜리로 하면서 조금 더 버벅이던 시간이 2개짜리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세준다는 거지. 오케이? 독립시행은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세는 과정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 됐죠?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방금 쌤이 센 것처럼 안 되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가지를 셌던 기준이 결국은 뭐냐면 5개의 이 공간 중에 2개만 선택한 거 아니야? 순서에 상관? 없이. 그치? 그러니까 뭐를 해준 거야? 결국은 OC2를 해줬다는 거지. 그치? OC2를 해줬다는 거지. 근데 OC2에서의 이 2의 기준이 뭐였던 거야? 바로 맞히지 못했던 이 개수랑 똑같았다는 거지. 됐죠? 이제 그걸 가지고 모든 과정들을 취합해서 그리하여 독립시행을 결정지을 때의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NCR 그리고 P가 R개 그리고 1 빼기 P가 N-R개가 붙어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1 빼기 P를 우리는 임의로 Q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때 여기 R과 N 빼기 R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됐어요? 두 번째 과정 독립시행 파트였습니다. 여기 왼쪽 파트도 그냥 써있는 그대로 접근하면 되는데 문제는 345야. 요거 자 갑니다. 345 하면 좀 쉬었다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수직선 위에 원점을 출발한 점 A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원점을 출발했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5의 약수가 나오면 5의 약수는 일단은 1과 5가 나오면은 1만큼 그리고 나서 5의 약수가 아닌 2, 3, 4, 6이 나오면은 그대로 마이너스 1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4번 전 던졌을 때 A의 좌표가 2가 된대. 그러면은 봤더니 얘네들을 반복해서 하는데 4번 던져서 어차피 우리가 던져지는 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래서 생각의 차이를 잘 봐봐. 자, 가장 좋은 표현, 접근 방식은 극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 그럼 만약에 1이 4번 다 나왔어. 즉, 이 5의 약수가 4번이 모두 다 나오면은 이 점은 어디에 위치할까? 점 A는? 당연히 4로 가 있겠지. 그치? 당연히 4로 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그러면 5의 약수가 2번만 나왔어. 그럼 2번 나왔으면은 여기서 중요해. 5의 약수가 2번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5의 약수가 아닌 수는 또 2번이 나왔다는 얘기지. 우리는 한쪽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항 정리에서 계속 얘기했던 파트야. 됐죠? 그러면은 그대로 5의 약수가 2번이 나왔으면은 2번은 1을 받고 그리고 2번은 마이너스 1을 받으니까 결국은 0에 위치한다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5의 약수가 3번이 나와줘야 오른쪽으로 3칸을 이동할 거고 5의 약수가 아닌 수가 그럼 한 번이 발생이 되니까 왼쪽으로 한 칸 가서 이만큼이 정리가 되겠지. 순서는 이제 뒤죽박죽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5의 약수가 3번 그리고 얘가 2번이 나와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한 번이 나와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 위치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니까 6분의 2의 확률이 3번 그리고 6분의 4의 확률이 그대로 한 번이 나와줘야 되겠지. 됐죠? 결국은 이 횟수를 구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일단 됐지? 그 상태에서 우리는 개수니까 어쨌건 4번에 대해서 위치니까 이렇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래서 4가지가 되겠지. 됐지? 근데 4가지를 이렇게 누가 하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사시 3이든 사시 1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 됐죠? 아래도 맥락들이 비슷하거든. 지금 조건에 보면은. 지금 쌤이 보여준 방식은 뭐야? 직접 돌린 거야. 직접. 됐지? 자, 이제 다시 더 갑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수학적인 느낌은 조금 덜 든단 말이야. 지금 정도가 됐으면은, 지금 정도 수업을 들었으면은 무슨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은 쌤이 얘기하는 대입하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그걸 여전히 수학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수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3학년쯤이 되면은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왜냐면은 지가 그거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걸 이제 결론을 짓기 시작하는데, 자, 가볼게요. 지금 내가 보여준 이 방법도 되게 야매스러운 느낌이 나잖아. 근데 이 방법이 일단 우선 선행되었으면 좋겠고, 갑니다. 어쨌건 A좌표가 2가 된다고 했는데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X번이라고 할게요. 근데 전체가 4번을 던진다고 했으니까 5의 약수가 아닌 눈은 어떻게 되어야 돼? 4 빼기 X번이 되어야 돼. 됐지? 그럼 X번의 눈금은 1만큼 움직이니까 나온 눈금만큼 움직였겠고 4 빼기 X번은 마이너스 1번 움직이자고 했으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했고 그리고 이 계산 결과가 뭐여야 돼? 이 계산 결과가 2를 만족을 해야 되겠지. 전개하면 어떻게 돼? X-4 더하기 X는 2가 되겠고 그래서 2X는 6이 되니까 X가 3이 돼.
방금 한 과정은 뭐인 거야? 똑같은 과정이야. 결국은 결론인 5의 약수의 눈이 몇 번 나와야 되는지를 세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 뿐인 거지. 근데 여기까지 도달을 해주셔야 돼요, 독립시행은. 내가 좀 쉴 건데 잡아봐. 쌤이 그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을 내가 어쨌건 수업을 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편해진 게 뭐냐면은 솔직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났어. 왜냐면은 높은 확률로 근데 실제로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문제를 읽는 게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 설명도 해야 돼.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건 아닌데 이 설명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안 되고 있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얘도 오랫동안 설명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대체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갔던 느낌이 강했다는 거지. 근데 이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 당연히 지금도 수업은 촬영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바라봤으면 좋겠어. 시간을 니네가 늘리는 것밖에 없을 거야. 점점점. 오케이? 자, 원래 이거를 가봅시다. 자, 얘기한 것처럼 문제 분량 부분은 편집해서 오늘 중으로 해서 업로드를 시키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렇지? 오늘 잠깐만. 근데 어차피 조건부가 올라갔으니까 쌤이 내일이나 모레까지 업로드를 시키도록 할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어쨌건 내일 해야 되는 수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걸리더라고. 어제도 수투 분량 정리하는데 좀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분량 정리하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제욱이 들어가는 삼각함수부터. 수원은. 그리고 지금 수열 파트는 최대한 싹 다 붙일게. 근데 하면서 쌤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헛소리 하는 구간은 다 잘라버려. 그렇잖아. 그걸 굳이 넣을 이유가 없잖아, 거기에다가. 그래서 아예 그냥 수업 형태만 가지고 갈 수 있게 하고 계속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방학 기간에 수투가 들어간 걸 토대로 그러니까 한 학기치를 한번 써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그러면은 쌤이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은 내가 수업을 2번, 3번 하지 않고 한 번에 완전히 녹여서 집중한다고 하면은 내가 좀 늘어져도 괜찮거든. 설명을 하는데. 왜냐면 이걸 또 쓸 거니까 어차피.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됐지? 됐지? 그렇게 들어가고 미적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그냥 한 학기 분량을 해서 문제 푸는 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제 문제 마무리 짓는 것만 좀 신경 많이 써줘. 알겠지? 오늘은 시간이 되니까 여기까지 얘기는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숙제 분량은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 들어가기 전인 73쪽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됐지? 승은이는 이거 수요일날 검사까지는 받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아니 잠깐만. 근데 자꾸 내가 늘려서 미안하긴 한데 수요일날 확통 좀 어려운 문제는 조금 풀자. 확통. 수원은 어차피 재욱이 어제 와서 한 것처럼 그 정도 난이도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 시간이 부족하지 그것도. 그치? 풀어도. 근데 그 정도인데 수요일날 끝나고서 얘네들은 어차피 수투 문제풀이 하러 남잖아. 다른 애들은. 근데 우리는 확통을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따로 잡고 있지는 않다는 거지 어쨌건. 근데 그 시간에 지금 그러니까 수업이 한 번이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자고 하는 건데 너무 느나? 숙제가 다 안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는 거지 뭐. 너무 느나? 아니 지금 상태로도 유지해서 채우는 건 가능해. 근데 이제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것 뿐인 거지.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남는 시간에 따로 뭘 더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럼 봐봐. 아니야. 그게 맞는 것 같아. 수요일 날, 얘네들 문제풀이, 수투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에 어차피 우리는 수업이 끝나고잖아. 수투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에 우리도 확통 문제풀이를 할게. 그리고 대신 숙제는 얼추 수요일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줘.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진도 나가는 토요일날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 그럼 10시 반에 들어와서 고생 안 해도 괜찮잖아. 잠깐, 지난주 수요일날 어떻게 됐지? 지난주 수요일날 저기였구나. 스승의 날이었구나. 석가탄신일이었네. 그래서 그러네. 뭐가 맞지 그러면? 잠깐만. 그래서 그날 어떻게 했지? 그날 1시 반에 들어와서 그냥 갔잖아. 끝나고. 그렇지 않아? 3시까지 수업하고 그냥 가지 않았어? 네가 선택한 일이지 않을까요? 재욱이 가지 않았냐? 너도 했네. 니 다 했네. 그러니까 수원만 문제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일단 수요일날 봅시다. 내일 숙제 해오는 거 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통계단원으로 넘어오게 되고, 통계단원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확률에 대한 값을 뿅뿅 뽑아버릴 수 있게 어떤 함수 형태를 만들어 주자는 거지. 사실 쓸모없는 짓이긴 하지. 쓸모없는 짓이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처럼 원래 주머니에 몇 개의 공이 들어있을 때 뭐 빨간색이 뭐 예를 들어서 하얀색 공이 4개 들어있고 검은색 공이 예를 들어서 3개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차피 공을 3개를 뽑고 싶대. 3개를. 됐지? 근데 그때 물어보는 거야. 그때 검은색이 2개, 하얀색이 하나 나오려면 확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근데 그 형태를 참지 말고 미리 다 구해 놓자는 거지. 어차피 3개의 공을 꺼내니까 흰색이 3개, 흰색이 2개, 검은색 하나, 흰색이 하나, 검은색 2개, 흰색이 0개, 검은색이 3개.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형태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서 대비를 하자는 거지. 바보스럽지 않아? 바보스럽지, 어찌 보면은. 근데 그 바보스러운 짓을 미리미리 해놓자는 거야. 왜? 분석하려고. 확률이 1차원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사실상 도박이거든, 도박. 응? 도박이야. 어찌 보면은 도박을 캐내기 위해서 이제 도박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전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 근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카지노에 가서 사람이 돈을 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문제는 카지노에서 그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100분의 51이고 그리고 사람이 이길 확률이 100분의 49래. 그러면은 매 경기를 했을 때 49%라고 해서 무조건 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에서 시행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몇 퍼센트 차이 나는 거야? 2%가 차이 나는 거잖아. 그 2% 차이가 나는 만큼 진짜 실제로 그 차이가 벌어지긴 한다는 거지. 문제는 그렇게까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분석을 하기 위해 기준이 필요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함수의 형태이니까 정의역을 찾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에 대한 값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됐죠? 확률 변수는 정의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x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값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를 하자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2부터 9까지가 진행이 된다는 거지. 그럼 실제로 x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나온 계산 결과가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2 곱하기 1분의 k. 얘가 뭐야?
x값이 2일 때의 확률인 거야. 마찬가지 다시 한번 3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분의 k, 다음은 4 곱하기 3분의 k, 이렇게 해서 몇 가지? 9를 집어넣으면 9 곱하기 8분의 k까지.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처음 확률 변수 2부터 9까지 싹 다 넣은 것을 모두 다 합해준 값은 확률의 총합이 되겠고, 확률의 총합은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계산하면 k가 먼저 나오겠지?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x값이 9일 때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기본 원리 첫 번째는 그래서 어디서 출발을 한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래쪽 문제들도 당연히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확률 변수가 나와져 있는 그 값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모든 확률 값들을 싹 다 구해줬어. 미리. 됐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확률 분포표가 나오면 오히려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나온 확률들에 대한 값을 가지고 어떻게 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냈을 때 값의 결과가 1이 나온다는 거. 아까 전 단원. 됐죠?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k 값이 만들어지겠죠? k는 실제로 2분의 1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여기는 그대로 4분의 1, 여기 가운데에 있는 값은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닌데? 이상한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러니까 8분의 1이야. 소리. 됐죠? 잘못했어. 가운데 8분의 1. 그리고 이때 구하는 안쪽에 대한 계산 결과를 봤더니 x가 2일 때랑 3일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므로 또는 2라고 정리가 되므로 바꿔줄 수 있는 형태는 x가 2일 때의 확률과 x가 3일 때의 확률의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2일 때의 확률은 8분의 1이었고 그다음 8분의 1 똑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지. 됐죠? 그럼 봐봐. 여기서 일단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는 확률 분포표가 나와져 있는 상태를 공략하는 건 어려워 보이진 않지. 여기는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확률 분포표를 감춰. 그리고 확률 변수를 줘.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확률 분포표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 됐죠? 이건 표를 만들어주는 문제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됐죠? 끝났어 일단.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표가 나왔을 때 이때 뭘 구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값은 4분의 1이 나와요. 자, 이때 첫 번째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우리는 기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확률 변수와 그때의 확률들을 곱해서 싹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 기본적으로 x에 대한 평균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뭐야? 분산 얘기를 하러 가도록 해봅시다.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에 대한 제곱을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x제곱의 평균을 물어보면은 똑같이 분산 얘기로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 됐죠? 마지막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을 이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 완벽하게 기억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기억은 좀 있지? 은산 정리해서. 그렇죠? 그거 똑같이 쫓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할게. 갈게. 요건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에는 분포표에다가 x제곱을 먼저 구해서 써줘.
그리고 나서 x제곱과 그때의 평균을 곱해준 게 x제곱의 평균입니다. 어떻게 나와? 1 곱하기 4분의 1, 0 곱하기 3분의 1, 1 곱하기 4분의 1, 마지막 4 곱하기 6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넘기셔서 요 파트, 여기 아까 독립시행하면서 쌤이 식 세우는 과정이 있었지. 몇 x 몇 어떻게 바꿔주는 과정이 있잖아. 그게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얘 표는 뭐 말할 거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외워야지 성립되는 이야기야. 여기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주는 거를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가 조금 얘기가 빨리 나와야 뭘 하는데, 누적에서 처음부터 끝에까지라고 끝에까지래 그냥? 힘든데. 수은이네는? 어디까지는 모르겠는데 2항부터 하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웃긴 게 뭐냐면은, 확통이라고 하는 단원 자체가 우리 진도 나갈 때 봐서 알겠지만 진짜 7번 진도 나가니까 끝났잖아. 실제로 내가 막 빠르게 나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시간에 맞춰서 나갔음에도 그 정도거든. 조금 더 여유롭게 나가려고 해서 빠르게 나가려고 하면 진짜 한 5번까지도 줄일 수가 있어. 왜냐면 오늘만 해도 원래 조건부 얘기를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넘기면서 해주고, 지금 같은 표도 좀 더 빠르게 얘기를 해줄 수만 있다면, 기본적인 것만 깔려 있다면. 근데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은, 단원 자체가 일단은 원순열 들어가는 이제 경우의 수 파트, 그치? 중간 저기 독립 조건부, 아예 조건부가 아니라 중복조합 같은 거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 이항 정리가 있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항 정리가 넘어간 다음에 방금 나왔던 불이 확률 부분, 그리고 여기가 조건부,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부터 시험이 나오지 않는 한 여기부터의 이상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 확률이 어차피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랑 여기부터 시험 범위라고 하는 거랑 여기부터 시험 범위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차이가 안 나. 생각보다. 왜냐면 여기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전체 범위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뒤쪽이 재밌어. 조건부랑 여기 독립시행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쪽 뒤에 남는 게 뭐야 또? 지금 하고 있는 통계잖아. 통계가 들어가면은 이제 정규분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앞에 지금 이제 이항분포 들어가고 해가지고 들어갈 때 정규분포하고 이게 추정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까지 끊는 거랑 여기까지 끊는 건 또 차이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끊어주는데 이항정리 전까지 끊으면 상관이 없어. 여기만. 근데 그럴 수는 없고, 만약에 아무리 뒤쪽까지 끊는다고 해도 정규분포 전까지면은 좀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하겠지. 오케이? 나오는 거대로 바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어차피 이번 학기 들어갈 때 한 바퀴는 끝내놓고서 내용은 다 습득하고 가야 돼. 어차피 다 그게 그거인 내용이기도 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가져가긴 해야 된다는 거. 일단은 여기까지로 끊읍시다. 이항분포 전까지인 411번까지로. 오케이? 그리고 뒤쪽도 따라와지거든. 그러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71쪽으로 오면은 여기도 438번부터 어디까지야? 448번까지. 아니다, 미안해. 447번까지. 뒤쪽도 있어요.
뒤쪽에 457, 453, 454까지. 53, 54, 57까지. 요거까지는 숙제 범위로 포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 일단은.